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0월 11일,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어떤 내용들 나오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면요. 이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중동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국채 금리가 하락하면서 지수는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자, 어떤 내용 때문인지 디테일하게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면 일단 지수가 올라가는데 지금 채권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오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무엇 때문에 이런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냐면, 이제 연준의 이사들이 목표치는 2%인데 아직 갭이 조금 크다라는 부분을 계속 강조하는데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이 추가적으로 될 필요가 없다. 현재 금리 유지하는 거 괜찮다라는 식의 비둘기파적 스탠스를 보여주다 보니까, 야, 이거 금리 인상 없으면은 현재 위치가 어떻게 보면은 정말 마지막 바닥 아닌가 생각을 한 거고, 바닥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면 커질수록 당연히 여기에서 배팅하려는 이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가격의 반등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런 발언을 하는 게 전일 이 댈러스 연은 총재에 이어서 이번엔 이 애틀란타 연은 총재까지도 같은 스탠스를 보여주게 되었다. 이게 굉장히 괜찮은 우리에게 기다렸던 소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채권에서부터 매수가 들어오다 보니까 채권 금리가 하락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당연히 돈 들어오게 된다면은 주식 역시 여기에서 일부를 받아들이다 보니까 바닥에서 조금 머리가 들리는 모습이 나오게 된 것이죠. 자, 그리고 지금 불안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 관련해서 지금 전쟁까지 진행이 되고 있다. 막 이런 얘기가 들려오고 있잖아요. 이게 리스크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두 국가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은 중동 지역에 위치한 국가라고는 하지만 산유국은 또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당시에 폭등세를 보였던 그때와는 다르게 유가와 직접적인 영향은 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에너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그러면 이 부분이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변동성이 나오더라도 중장기적인 인플레이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시장 사람들에게 괜찮은 시선을 보여주게 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다만 여기서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은 뭐가 있냐면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이 관련된 내용이 이 짧은 지역으로만 놓고 보게 된다면 이 두 국가 간에 종교적인 부분과 합쳐가지고 이 민족 감정 이런 것들이 좀 얽히고 설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좀 크게 보잖아요. 그럼 지금 레바논에서 일부 단체에서 지금 이스라엘 공격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는데 이게 종교적인 대립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혹시나 이러한 부분이 정말 좀 커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확전이 하나씩 하나씩 보여지게 된다면 그때에는 전쟁 장기화를 넘어서 아예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 우리는 조금만 이게 좀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너무 많이 빠져갖고 이걸 리스크다 라는 부분이 우리에게 보여줄 수가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번에 만약에 다른 국가까지 참전하게 된다면 그 국가는 확실하게 산유국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실제로 하마스에 이란이 오랫동안 지원을 했다라는 건 사실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 게 현재 이제 중론이니까요. 그래서 현재 국제유가는 WTI 기준 85.97달러로 마이너스 0.47% 하락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강세, 달러는 약세, 금 가격은 상승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될 건 뭐죠? 딴 거 볼 필요 없고요. 이제 지금 현재 상황만 이어지더라도 금리 관련해서는 괜찮은 내용이 들려올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우리에게 호재인데 전쟁이 만약에 주변 국들까지 끌어들이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이게 악재입니다. 그러면은 코로나만큼은 아니어도 좀 크게 빠지는 그림이 한 번에서 두 번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런데 지금 당장은 그런 모습이 안 나오다 보니까 이제 금리 인상의 끝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소식이 들려오게 되었냐? 미국의 주택업계 여기도 굉장히 큰 돈이 움직이는 시장이잖아요. 근데 이쪽에서 파월의 이제 금리 인상, 다른 데도 이제 끝이라고 보여주고 있는데 중단해달라 촉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렇게 바닥이 잡히려는 모습이 보여지다 보니까 추세형 트레이더들이 이번 달에 주식을 무조건 매수할 것이다라는 골드만삭스의 리포트가 보여지게 되면서 확실하게 한국 같은 경우에도
추세를 먹기 위해선 지금부터가 어떻게 보면 기회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현재 상황에서 수혜를 받는 쪽과 악재를 받는 쪽 갈라서 좋은 쪽 위주로 우리가 보는 이러한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건 뭐다? 당연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무장 충돌의 방산주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특히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방산 관련해가지고 제품을 살까 말까 고민을 했던 국가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심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고, 중동 같은 경우에도 한국의 제품이 가성비로 떠오르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투자를 해야 될까 이런 게 좀 많았거든요. 그런데 중동이 막 뜨거워지고 있네. 그들이 우리의 제품을 사갈 가능성이 높아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방산이랑 엮여 있다면 꾸준하게 한번 살펴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당연히 엔비디아 같은 이런 AI 관련주들도 시장의 유동성이 본격적으로 풀리기 시작을 한다면 성장성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그림 기대하시고, 그리고 이 조선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특근이 밀려들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지금 강달러의 자동차 수출 증가와 함께 이 조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당히 괜찮은 상황이다라는 걸 기대를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 가지 섹터의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기에 원재료가 뭡니까? 철 들어가죠, 철. 그런데 이 원가의 반영이 큰 이 철이요. 지금 중국에 맞서서 출혈 경쟁을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석유화학은 아예 캄캄한 상황인데 이 철강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맞서서 가격을 빼갖고 치킨 게임 들어가고 있다는 내용이 들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후판이든 아니면은 여러 가지 철강 부품이든 이 조선이나 이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원가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겠네라는 생각을 하면서 볼 수 있고, 그러한 부분은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영업이익률이 높아지다 보니까 회사의 기초 체력에 아주 큰 도움이 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철강을 보면 안 되긴 하지만 오히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선과 자동차는 괜찮구나.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OLED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LG랑 삼성이 중국을 견제하면서 먼저 치고 나가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아이패드 내년부터 OLED 사용한다, 다시 내년부터 OLED 사용한다라고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물량을 가지고 오고 확실하게 단가 맞춘 다음에 캐파를 유지하게 된다면은 이거 꾸준하게 우리나라가 가지고 올 수 있으니까 이 OLED 관련 시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꾸준하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서 이쪽 미래 괜찮을지 요거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봤는데 확실한 건 지금 이 순간이 유지만 되면은 굉장히 좋은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이 중동이 확산을 하는지 이것만 우리가 조심해서 접근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감안하시면서 여러분들 잘 참고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장 시작하기 전에 우리 공방에서 올려놓고 있으니까 같이 한번 공부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영상 소개란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 클릭하시고 입장. 자, 그리고 개별 종목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오늘 반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어떤 이유 때문인지,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짚어볼 수 있는 내용이 뭐가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관련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들려오고 있죠. 한데 시장이 왜 어떤 이유 때문에 올라갔다? 시장 정리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이 두 국가는 산유국이 아닙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서도 원유를 생산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에너지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수밖에 없었고, 이런 내용들 때문에 시장 전체가 이 파급력은 제한적일 수 있겠구나 반등을 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알아야 될 건 뭐다? 이번 사태 같은 경우에는 이 분쟁의 중요한 원인, 사우디와 이스라엘의 국고 정상화, 그래가지고 이란이 꾸준하게 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쪽에 지원하는 모습이 보여졌다 보니까 여기에 입김이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좀 갈등이 심해진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 이란 쪽에서 끌려올 수가 있는 거고요. 사우디 쪽에서도 끌려올 수가 있는 거고, 그 이외에도 중동의 다양한 국가가 종교라는 문제 때문에 여기에 끌려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케이, 이 두 국가 지금은 산유국 아니니까 유가에 큰 영향 없겠지. 하지만 나중에도 그렇게 될까요? 그래서 일단 지금 당장은
특정 가능성이 많이 없다라고는 하지만 혹시나 모를 일이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각 국가의 이 대응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러한 부분은 어떤 것들을 사람들이 원하게 만든다? 저렴한 에너지. 국가라는 게 문제가 생기면은 그 터지는 걸 수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리미리 예방접종을 통해서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랬을 때 최근에 유가나 가스가 올라가갖고 원전에 대한 수요가 커졌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좀 갈등이 심화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은 저렴한 에너지에 대한 니즈는 앞으로도 꾸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많이 없어진 석탄 관련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원전 관련된 내용들이 꾸준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특히나 이 석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선진국 쪽에서는 많이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신흥국들 있잖아요. 이제 막 올라오는 이런 국가들. 그런데도 전기는 무조건 필요하단 말이에요. 여기에선 이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산 같은 경우에는 석탄 발전으로도 굉장히 기술력 있는 이름 있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후진국들 말고 이제 막 올라오는 이런 국가들 말고 이제 기존의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원전에 대한 니즈가 앞으로도 커질 것이다라고 기대하면서 보는 거 상당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두산 입장에서는 일단 뭐 업황 분위기 자체가 나쁘진 않겠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접근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그것만 하더라도 가격이 하락이 조금 나온다라고 해도 버텨주는 원동력, 힘이 되어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보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 수급과 차트 하나씩 하나씩 분석을 해보도록 하자면 일단 수급 같은 경우에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 일단 진입을 하는 모습이 아직까지는 안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오늘 양봉이 나왔다라고 해도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이어지게 된다면 조심해야 된다.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 장 끝나고 보니까 갑자기 빨간불이 들어오게 된다면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자연스럽게 야, 이 모습 때문에 빠르게 반등할 수 있겠네. 자, 그래서 1순위 이 두 가지 꼭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지라인 같은 경우에는 일단 현재 다 이탈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제가 어제 영상에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였습니까? 일봉상으로 놓고 봤을 때 볼린저 밴드 하단 이탈해서 계속 빠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위에서 자리 잡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내일 같은 경우에도 다른 거 보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현재 이 위치에서 횡보하는 모습만 보여주게 되더라도 이전에 저점 이탈 없는 모습만 보여주게 되더라도 굳이 여기에서 매도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버티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건 무엇이다? 과거처럼 못해도 21선까지는 반응 올 수 있는 거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맞고 떨어지면 조정이지만 21선을 돌파한다면 어떻게 된다? 볼린저 하단 찍고 중앙선 돌파하면은 단기적으로 한 번 더 이렇게 올라가서 볼린저 밴드 상단 언저리까지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어느 순간 올라가 있는 이 481선 부근까지 한번 기대 심리를 가지면서 보기가 좋은 거죠.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도착을 한다라고 했을 때 481선까지 돌파한다면 과거에 이 부근 돌파하면은 이렇게 크게 변동성 나왔잖아요. 조금 더 올라가는 모습 노려보면 되고요. 그런 상황에서 위에서 또 자리 잡게 된다면 매물대가 2만원 위에 있기 때문에 이 아래까지 수월하게 올라가는 이러한 흐름도 기대를 해보기가 좋은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핵심 포인트 기억을 하시면서 전략을 짜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봤던 걸 바탕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총정리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자면요.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나오는 뉴스를 놓고 봤을 때 이 최하까지 갈 가능성은 낮지만 그래도 이를 미리미리 준비하려는 움직임이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업황에 상당히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정말 두산 에너빌리티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면 수급상 외국인 기관 좋을 것이고 이럴 때 지지라인 현재 위치에서 버티는 모습만 보여지게 된다면 굳이 매도할 필요 없이 편하게 보다가 21선까지 올라가는 거 보자. 근데 만약에 21선을 돌파하면 어떻게 된다? 순식간에 481선 언저리까지 가게 될 것이고 여기마저 돌파하게 된다면 한 번 더 큰 긍정적인 변동성이 나올 수가 있을 것이다. 이것 참고하셔서 여러분 두산 에너빌리티 꾸준하게 추적 관찰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도움되는 내용들, 도움될 수 있는 내용들 하나씩 쭉 봤는데 어떻게 잘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보았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저는 다시
그러면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를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며 여러분들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잘 봤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